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화그룹과 코아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즘 오랜만에 말씀을 다시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간의 한번 변화 상황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김영준 회장 공판이 12월 23일에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전개가 됐는가? 네, 이 부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트론 해산 청구 소송 건, 이거는 이화그룹하고 코아스하고 협의를 하겠다. 화해 제스처를 일단 보였기 때문에, 과연 해산 청구 소송이 그럼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체킹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50억 축산 데이터가 납입을 한다고 그랬죠. 자, 요 부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 아이디 같은 경우는 감자 결정이 일단 무산된 다음에 일단 조용한데요. 네, 그 건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롤링스톤이나 에드바이오텍 관계 회사들이죠. 지금 현재 상황 체킹을 해보고, 그리고 코아스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 가지가 참 짚어볼 게 많네요. 네. 이 부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영상의 끄트머리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승부주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거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화그룹과 코아스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답답하신 가운데 그래도 제 영상을 기다리고 계셨을 겁니다. 이와 같은 좋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성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부분들이나 신속한 정보나 소식은 무료 텔레그램 방으로 꼭 들어오세요. 이 아이디 입장, 이화전기 입장, 코아스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한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꼭 문자 주세요. 아시겠죠? 자, 지금 뭐부터 볼까요? 네, 일단 이 아이디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 감자 결정을 했지만 이게 이제 무산됐잖아요. 그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이런 얘기죠. 그럼 이게 EID가 감자 결정을 했을 때 그때 금감원 공시사항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신 대로 이제 감자 결정이 일단 자 무산된 거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이의 신청을 통해서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건에 관한 절차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일단 정지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아이디 같은 경우는 아직 감자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가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아이디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특별한 공시가 나와 있는 게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자, 이트론 같은 경우 여러분 해산 청구 소송, 이 건도 이화그룹하고 코아스가 협조하겠다. 그 이야기를 한 이후에 어떻게 됐나를 좀 찾아보니까, 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회사 해산 청구해소 해가지고 아직 이게 철회되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전에 10월 15일 날 답변서 요약표 송달 여기까지 이제 알려졌었던 부분 아닙니까? 여기서 이것도 지금 정지 상태예요. 취소를 한 상태도 아니고 일단 여기서 그 다음 과정이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트론 같은 경우. 자, 그리고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김영준 회장의 공판이 12월 23일 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건과 관련한 재판 내용을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인데, 자, 여기 보시면 자, 밑으로 쭉 내려가서 2025년 12월 23일 해가지고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판이 속행되고 있다. 그 건에 대한 기록이 좀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조금 아래로 내려가 보면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네,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됐다. 공판이 진행됐다. 이런 정도 기록만 나타나 있어요. 근데 최종 선고가 되는 거는 아직 아니에요. 그죠? 최종 선고가 되는 거는 아니고 지금 12월 23일에 이렇게 공판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내년도 1월 22일에 공판이 또 잡혔네요. 잡혀 있습니다. 10시에 공판이 잡혀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언제 선고가 되는지는 아직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공판은 2월 26일로 이렇게 잡혀 있죠. 네, 2월 26일로
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공판은 공지된 게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월 26일 날 공판이 있고 그 전에 1월 20일 날 공판이 있다. 언제 선고가 되는지 여부는 아직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공판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이 이야기도 아직 나온 거는 없어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한 소식이 들어오면 물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지만 이 선고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 엄청 질질 끄네요. 2023년도부터인가요? 지금 한 2년이 다 돼 가는데 여기서 뭔가 결론이 좀 나와 줘야 되는데 2023년 5월 30일부터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거의 2년이 좀 안 됐지만 2년이 돼가고 있어요. 내년도 5월이면 2년이 돼가는 거죠. 횡령 배임 금액이 좀 확정되고 뭔가 확실한 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네요. 자,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라는 거 공판권 그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화그룹이 인수를 했다고 볼 수 있는 롤링스톤하고 에드바이오텍 주가 흐름을 보면 롤링스톤 같은 경우는 좀 밑으로 좀 처지고 있죠. 처지고 있습니다. 이 롤링스톤도 사실 시가총액이 327억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시총 기준이 자꾸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150억 미만 되면 퇴출됩니다. 그죠? 근데 지금 327억인데 자, 이렇게 한 개 기업만 인수를 하는 김 회장의 속성이 다시 한번 나타난 게 롤링스톤인데요. 지금 보면은 뭐 여하튼 주가는 그렇게 썩 좋지 않고 특정한 재료가 나와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해 나가는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렸죠. 좀 더 봐야 되겠고요. 에드바이오텍 마찬가지입니다. 에드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밑으로 많이 밀고 있어요. 에드바이오텍도 시총이 300억, 339억밖에 안 되죠. 이것도 다 한계 기업들이에요. 지금 에드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계속 밑으로 밀고 있습니다. 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에드바이오텍 자금 있죠. 이화그룹과 관련된 자금이 그 유상증자 결정이 있는데 이게 자꾸 연기가 되고 있죠. 납입일이 1월 28일까지 좀 연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금이 들어올 게 안 들어오니까 에드바이오텍도 주가가 밀리고 있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뭐 여하튼 주주분들로서는 직접 관련은 없지만 참고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이쪽 주가도 앞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아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일단 이화그룹하고 협력을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할 건지 50억 정도를 축산 데이터로부터 받아서 이 자금을 가지고 또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이게 일단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또 이화그룹 지분을 뭐 추가해서 뭐 산다든지 뭐 다른 유의 뭔가를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신사업 추진한다, 뭐 AI 기반 신규 사업을 한다, CES 2026에 참가해서 AI 가구를 선보인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사용을 할지 아니면 이화그룹 쪽에 유리한 쪽으로 뭔가 행동을 할지 모릅니다. 아직. 그래서 이화그룹 주주들 입장에서는 코아스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현재 실망하고 있는데 실망하지 않도록 어떤 다른 건의 재료를 갖고 올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예의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 30일 날에 50억이 진짜 코아스가 축산 데이터가 코아스에 50억을 납부를 하든지 납입일이거든요.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아스 같은 경우는 전환사채 CB가 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4,293원이기 때문에 그 가격이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이 되는데 등락을 거듭하면서 소화 과정을 거치면 좀 가벼워질 수 있겠죠. 지금은 그래도 흔들흔들하면서 크게 하락이 연속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모습이다. 소화가 좀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006원은 전환사채 시비나 또는 행사가액의 하한선이라고 그랬죠. 그 가격은 안 깨고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갔다 왔죠. 일단 코아스도 예의주시해서 보고 변화사항이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화그룹이나 코아스나 좋은 쪽으로 변동사항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요건들과 관련해서는 여하튼 제가
긴급 정보나 히든 스토리가 있으면 여러분께 바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EID, 이화전기, 이트론 이렇게 꼭 문자를 주시고요. 무료 텔레그램방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EID 입장, 이화전기 입장, 코아스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초대를 해드려서 거기서 제가 궁금증 해소시키도록 할 겁니다. 꼭 문자를 주세요. 네. 그리고 구독자 무료 혜택 드리니까 참고사항 확인하시고요. 승부주를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승부주는 매매 잘하셔서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진짜 승부를 걸어볼 만한 승부주를 하나 말씀을 그러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부주의 섹터는 여러분 최근에 좀 열 받고 있죠. 제약 바이오 헬스 이쪽 부류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가격대는 10,000원에서 30,000원 사이에요. 그러니까 적절하죠. 너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가격대고 시총은 5천에서 1조 5천억 사이로 상당히 시총 규모도 크면서 안정적이죠. 이 시총이 크다는 얘기는요. 주로 메이저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고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확인해 드릴 거고요. 투자 기간은 1에서 3개월 정도, 빠르면 1개월 바로 승분할 수 있습니다. 늦어도 3개월 아니면 더 큰 가격대로 3개월 정도 걸린다는 얘기예요. 목표가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자, 요 종목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드릴 승부주입니다. 먼저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차트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주봉 차트 상으로 서서히 가속도가 조금씩 붙기 시작하고 있죠. 가속도가 좀 붙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 라인대가 결국은 이제 돌파될 가능성이 높고 자, 주봉 차트상으로도 이 한 달 정도 전부터 매기가 슬슬 이제 들어오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월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월봉 차트는 자, 이런 식이에요. 월봉 차트는 1, 2개월 내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역사적 신고가가 이제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 곧 돌파하겠죠? 밑바닥에서 양봉으로 두 개가 딱 터져 나왔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차트만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은 차트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런 종목이다. 이걸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리고 다시 승부주 메모장으로 와서 보면 목표는 제가 더블 정도를 일단 목표 정도로 하고 있어요. 요 정도. 그러니까 그 더블이 1개월에도 가능할 수가 있겠고 뭐 3개월에도 가능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목표입니다, 여러분. 목표니까 자세한 거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중간중간 수급을 보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포인트는 뭐냐면 항암제 있죠. 면역 항암제. 동종 섹터 중에서 글로벌적으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평가가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제 주사 말고요. 주사형 말고 SC 제형까지 진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양방으로 결과가 도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 기술 이전 한 건이 있어서 1, 2개월 내 로열티를 전격적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타임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파이프라인을 한번 여러분들 좀 보시면은요. 자, 제가 파이프라인을 보여드리면 요겁니다, 여러분. 이거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그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 현재 결과치가 바로 나올 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요 핵심 두 개 결과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만간 돌출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만간이라고 하는 것이 빠르면 1개월, 늦어도 3개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놓쳐서는 안 될 타이밍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우리가 재무적이나 또는 자금적인 면으로 시원찮으면 그거 우리가 위험부담이 있어서 못해요. 근데 임상에 필요한 풍부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고 확실하게 안정적인 재무 상황이 이 종목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를테면 제가 곡선을 좀 캡처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 자, 이거 임상하는 기업이 유동부채 많으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유동자산이 유동부채 대비해서 무려 5배에서 8배 수준입니다. 상당히 자금이 많죠. 요거는 금년에 자본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주주배정 증자 막 이런 것들 안 해. 12BW 발행 안 합니다. 그러니까 유리하다는 거죠. 400억 내지 700억대의 알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특장점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주 메이저가 주워 담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주 메이저가 누구예요? 개인들이 리드를 해 나갈 수가 없죠. 네. 외인 기관입니다. 외인 기관인데 그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초록색이 기관, 이 빨간색이 외인이죠. 쓸어 담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한 달 정도 조금 안 됐어요. 네. 이제 열을 받기 시작하는 초입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입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수급까지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죠. 개인은 이렇게 팔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때가 여러분들이 들어가기에 굉장히 좋은 적기가 된단 말이에요. 네. 이런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네, 요거는요,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마시고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승부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승부주라고 문자 주시면 간단해요. 그럼 제가 종목부터 타임부터 매수 매도 끝까지 매도하실 때까지 계속 제가 케어를 해 드릴 겁니다. 네. 꼭 문자를 주세요. 여러분 승부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